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입니다. 이 미국 백악관 여기서 이란 전역을 공습하기 전에, 이란 전역서 이렇게 공습 전에 농축 우라늄 옮긴 정황이 없다. 그들은 어디에 옮겨놨다고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란과 지금 외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브라함 협정 확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얘기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하기 전에 이란이 핵시설에서 자기네들은 나중에 뭐 농축우라늄을 옮겨놨다 하는데 핵시설에 보관 중이던 농축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캐롤라인 레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전에 미국에 포착된 농축우라늄 이송 징후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 맞다, correct,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 중에 포르도에서 농축 우라늄을 공습 전에 옮긴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나머지 2곳 나탄즈라든가 이스파한이라고 있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습 전에 뭐 농축 우라늄을 다른 데로 또 옮겨놨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NYT, 뉴욕타임스 등 일부 미국 언론이 이란이 농축 우라늄 보유량의 많은 부분을 공습당하기 전에 이렇게 옮겨놨다, 다른 장소로 옮겼다, 이런 내용이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에 포함은 됐었다고 보도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잇따라 이 보도를 부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그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내주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위드코프 특사는 같은 날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하에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각각 관계를 정상화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협정이란 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중재하에 트럼프 1기 때 2020년이죠. 지금부터 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과 각각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걸프 지역과 아랍의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시는 말하면은 이제 설린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랍의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면 어느 나라 국가, 어느 국가일까요? 아마 그 주변국들이, 이란 주변국들이 될 겁니다. 그 전날 위스코프트 특사는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올 나라들에 대한 상당히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안 옮겼다. 아마 옮겼다고 자꾸 이렇게 전략적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관찰을 쭉 그 사전에 다 했다 이거예요. 안 옮겼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외교가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거다. 아브라함 협정들을 다 맺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란은 모르겠지만 그 주변국들이 아마 맺을 겁니다. 이란은 이건 완전히 이 성전, 소위 이슬람 골수, 신성 통치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라는 거죠. 네. 미국은 확실하게 이란을 이번에
속된 말로 딱 장악을 할 모양입니다. 이란 전역서 공습 전에 농축우라늄을 옮긴 정황이 전혀 발견 안 됐다. 우리가 그게 다 면밀히 관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황이 없는데 저들은 벙커버스터 쏘았지만은 벙커버스터 쏘고 핵시설은 파괴됐지만 시설은 파괴됐지만 거기에 놔뒀던 농축해놨던 우라늄 그 소위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소재 재료는 다 이미 다 모처로 옮겨놨다. 이렇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백악관의 관찰에는 이란 전역에서 공습 전에 농축우라늄 옮긴 적이 없다는 정황이 없다는 그걸로 볼 때는 이란이 약간 전략적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악관은 미리 전역 공습 전에 전부 다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모사드를 통해 가지고도 했을 것이고 전부 다 했을 것입니다. 네,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승자는 한 명입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쟁 승자는 미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오늘 아침 이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6.25 기념식에 불참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의 시각인 기자들이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6.25 사변 엄청난 전란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고 한미동맹이 그래서 생겼고 혈맹이 되고 미국의 전상자와 상위자 합쳐가지고 5만여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숨지고 부상당했습니다. 전사한 사람들이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바람이 없이 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그들입니다. 그 당시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봤고 일본이 바로 방어선이었습니다.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명문 편지를 쓰고 연락하고 또 그 이승만 박사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문을 전부 가다듬고 해가지고 명문으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탐복을 해가지고 감명을 받아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6.25 소위 그 남침한 그 북한 괴뢰군의 그 모습을 그걸 전쟁으로서의 그 참 기념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 안 하고 호남 광주에 가가지고 거기 타운홀 미팅을 했다는 것 이거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라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란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1979년에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호메니가 완전 신성 예를 들면 완전히 종교 지도자죠. 이 호메니 수뇌부는 구체제에 충성을 다짐했던 정규군 소위 이슬람 공화국군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견제하고 신정체제를 보유하고자 만든 친위대가 IRGC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일어서는 사자작전으로 이란을 타격할 때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누구의 경호를 받았느냐. IRGC가 아닌 제3의 또 비밀 부대였다는 겁니다. 왜 정규군을 믿지 못하느냐. 정규군을 믿지 못하고 창설한 친위대조차 이스라엘 모사드 간첩단에 오염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기관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간첩단에 오염됐다고 판단한 하메나이가 정규군도 믿지 못해가지고 창설한 친위대 또 친위대조차도 또 이스라엘의 간첩단에 오염됐다고 판단해가지고 공습과 동시에 혁명수비대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 공습과 동시에 혁명수대 총사령관 죽었죠.
방공사령관 죽었죠. 항공우주사령관 죽었죠. 정규군 총참모장 등이 드론이나 암살부대에서 사살됐습니다. 우리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공군미사일사령관 등이 만약에 전면전 발발 직전에 북한 특수작전부대에서 제거됐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공포를 하메나이가 느꼈다는 겁니다. 군부 핵심에서 압력하고 있는 고정간첩들이 수뇌부 동선을 모사드에 실시간 보고하지 않았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예. 이 간첩단이 좌표를 콱 찍어 죽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 바로 가서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좌표를 찍어 죽기 때문에 방공망은 조기 무력화됐고 핵 미사일 시설도 정밀 타격이 된 겁니다. 그 어떻게 벙커버스터가 한 지역에 빡 뚫릴 수가 있습니까? 미국 공군 대단합니다. 그건 정말 세계가 혀를 내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공군의 정확한 벙커버스터 작전. 제일 떨은 사람은 김정은이 아닐까요? 김정은이가 상당히 떨었을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추정컨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불확실한 흘러다니는 얘기들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김정은 동선을 미주알 고주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움직이고 아무리 해도 딱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 지하 벙커도 그냥 환히 꿰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을 꿰뚫어 보고 있을 정도 같으면 북한 안 꿰뚫어 보고 있겠습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까지 외치면서 파죽지세했습니다. 미 CNN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놀이터처럼 드나든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놀이터처럼 드나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작전의 대성공은 이란 핵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까지 확 바꿔놨습니다. 외교로 해결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을 확 바꿔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압도적 무력을 목격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최초로 이란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공습했는데 이건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었을까.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 같은 걸 했을까. 아마 못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했다. 왜? 그의 용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